포다라고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 소화설 위에서 고정식 포 방출구.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디다 집어넣냐면 탱크죠, 탱크. 탱크는 이제 CRT, 코칼콘이라고 하는 콘루프 또는요 플로팅, 즉 부유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탱크죠. 고양 저유소에서는 뭐죠? 코칼콘도 있고 썼고 그 안에 뭐도 있었죠? 여기 이제 부유식 지붕도 들어있었죠. 요게 지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동, 잔디밭에 떨어서 불이 들어갔는데 통기구가 있는데 통기구가 막혀 있다가 갑자기 불꽃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화재가 나면서 뻥! 뚜껑이 날아갔죠. 그럼 뚜껑이 날아가면 요 근처에 있는 뭐가 포 방출구도 날아갑니다. 그 덕에 열심히 태웠죠. 얼마? 44억의 휘발유. 이건 불을 끈 겁니까? 불이 꺼진 겁니까? 잔인하죠. 밑에 휘발유 빼서 사실은요, 휘발유 날렸죠. 이거 불 못 끕니다. 불 안 꺼진다고. 실제로는 안 꺼지죠. 그래서 소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물론 진압할 수 있는 진압 전술 중에 한 가지인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대가 출동하면 무조건 불을 끈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건, 탱크를 기준으로 탱크에 상단에 설치하는 것이 포 방출구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또 뭐도 있죠? 이 탱크에서 화재가 있다가 뚜껑은 날아가고, 뚜껑은 일부러 사실 날리죠. 가벼운 재료다라고 해서 날려버립니다. 이거 안 날리면 어떻게 되죠? 탱크가 찢어집니다. 탱크가. 그럼 위험물 자체까지 노출이 되는 거야.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냥 고용시 저희소는 그나마 양호했습니다. 왜? 지표 아래 탱크가 있었거든요. 밑에서 빼고 뚜껑만 날아가는 거니까 사실은요, 화열이 지표에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접 탱크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복사열의 피해도 사실 적죠. 근데 이게 상단으로 노출되어 있는 탱크다라고 하면요, 힘들어지죠. 몇 개 날아가면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는 화재로 인해서 뚜껑이 날아가지만 유면에 화열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거 넘치죠. 이걸 우리가 오버 사명제 이렇게 부르죠. 물론 화재와 상관없는 프로스 오버 빼고 보일 오버와 슬로 오버는 화염을 기준으로 해서 넘쳐버립니다. 이걸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뚝을 세우죠. 이게 방유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화재는요, 화재가 대단히 입체적입니다. 아직 액면에서도 화염이 있고 또 넘친 방유제에도 화염이 있죠. 어쨌건 이 액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포약제를 기준으로 해서 방사해서 불을 끌 수 있으면 포방출구, 방유제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서 쏘면 이게 보조포 소화전이죠. 당연히 우리는 입체적으로 둘은 동시에 작동된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탱크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포 방출구의 종류가 위에서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상부포 주입 방식. 그러니까 1형, 2형, 특형. 사실 둘은 차이가 없죠. 특형이다라고 하는 거 반사판을 통해서 액면, 즉 탱크 내측 면을 타고 포가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쐈는데 그것이 가둬지죠. 뭐에 의해서? 국도리판. 즉 탱크 내벽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로 따지면 0.9m 이상의 폼댐, 국도리판을 기준으로 포를 쏘죠. 왜? 이 부분이 가장, 실링 부분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특히 FRT 탱크를 썼다라고 하면 경질류, 중질류, 가벼운 기름이다라고 하는 경질류를 기준으로 저장을 하고요. 얘는 휘발성이 높습니다. 얘가 부유식이니까 틈새가 가장 큰 부분은 어디? 여기죠, 여기. 여기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한 점화원에서 불이 붙으면 여기에 불이 붙는 거죠. 탱크 측면에서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만 뭐를 쏘는 거죠? 포를 쏘는 겁니다. 포를 쏘는 반사판은 2형과 특형이 같습니다. 다만 폼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또 굳이 뭐라고 부른다? 특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1형은요. 1형은 포를 쏘는데 얘가 탱크에서 보면, 상부에서 보면 뭐죠? 탱크 내측에 있는 뭐를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게 차 있는 높이만큼 빙그르르 해서 저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홈 트러스트를 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포를 굴리는 이 방식을 1형이다라고 한다. 위에서 쓰니까 얘도 특형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저율소에서 보셨지만 결국은요, 뚜껑이 날아가면서 여기 그 지근거리에 있는 뭐도 포 방출구도 날아가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제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외부에서 쏴봐야 이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고양시 저율소처럼 이빠이 실제 뺄 수 있는 위험물을 다 빼버리고 나서야 결국은요. 가연물이 없네? 그럼 이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것이 저부에서 바닥에서 포를 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부에서 때려 넣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사면 고정포 방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부에서부터 포를 쏘면 얘를 뭐라고 하죠? 거품입니다. 즉 얘는 물과 약재 또는요 공기. 엄밀히 따지면 고상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비눗방울입니다. 비눗방울. 잘 깨지지 않는 비눗방울. 근데 밑에서부터 포를 쏘면 비눗방울을 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서 깨져. 올라가면서 깨지기도 하는데 이 위험물과 뒤섞이죠. 그럼 좋을 게 있을까요? 없죠. 불은 껐지만 위험물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휘발유다, 등유다, 경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포랑 섞여 있으면 이거 다시 쓰려고 하면 뭐 하죠? 다시 재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래저래 따졌더니 별로 안 좋네. 그래서 뭐 하죠? 이 안에 특수한 호스 컨테이너 안에 통에다 포 방출구를 집어넣었다가 화재가 나면요. 컨테이너 안에서 호스 포 방출구가 어디? 유면까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유면에서 포를 방사하는 이런 것이 제4형 고정포 방출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죠? 탱크의 구조가 CRT냐 또는요 FRT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요 고정 지붕 구조냐 또는요 부상 지붕 구조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고정 지붕 구조를 우리가 CRT라고 하고 여기서 부상 지붕 구조를 뭐라고 하죠? FRT라고 합니다. 근데 이형 고정포 방출구는 뭐를 덮고 있죠? 요거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 뭐 CFRT라고 하죠? 꽃갈도 있고 그 안에 뭐도 있다고요? 부상 지붕도 있다고. 이거 고양시 저유소의 탱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도 결국은 뭐다? 위에서 집어넣으니까 무슨 주입 방식? 상부포 주입 방식, 상부포 주입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명이니까 대충 그림 그려주시고 키워드 써주시면 끝입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봐야 점수는요. 채점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도 시간이 널널해? 그럼 쫙 써.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기준 쓰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기술사 시험 끝나니까 내가 문제를 맞췄다. 잘 모르나 본데 기술사 시험에서 기준 쓰면 몇 점이죠? 기준이 아니라 기준 할아버지를 잘 써도 25점 만점이면요. 이거 15점에서 17점 줍니다. 기본 점수. 이거는 그냥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채점이 쉽거든요. 저점, 고점 빼면 그죠? 똑같다니까요. 이런 상태의 채점을 하면 본인은 이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정답은요. 채점과 마음이야. 그리고 이건 정답 아니거든요. 기준만 쓰면 딱 무조건 저희는 50% 봅니다. 그죠? 관리사 뽑는 거 아니거든요. 기술사 뽑는 거죠. 원인은 뭐고 여기에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뭐냐를 써야 되는 거지 기준을 썼다라고 하면 이분은 아직 기술사가 뭘 보는지 모르는 거야. 한참 공부하실걸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자. 이거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관리사에서 생각이 고착돼 있다가 기술사 넘겼더니 네 얘기해봐. 뭐요? 네 얘기해보라고.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표정 똑같이 나오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풀어져 있다 내려오면 또 뭐가 되죠? 야, 기준을 써봐. 난 내 얘기할 수 있는. 아니, 그거 말고 기준 써보라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서로가 힘들어지는, 서로 다른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과목이 같은데 과목만 같은 거지. 아빠와 엄마가 사람이야. 맞죠? 근데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죠. 그죠? 여자라는 전혀 다른 사람과 아빠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건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얘도 그렇습니다. 설명하시오 자체가 사실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단한 건 뭐죠? 그림을 그려라. 키워드만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들어가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그죠? 뭐죠? 고정 지붕 구조의 고정 지붕 구조. 그러니까 부상 지붕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이형 고정 지붕 부착 부유 지붕 부착 고정 지붕 구조. 얘가 한번 나오고 또 하나 특형에서 부상 지붕 나오고 나머지는 뭐죠? 전부 고정 지붕이다. 그리고 남아서는요. 밑에서 쏘면 저부포 주입 방식, 위에서 쏘면 상부포 주입 방식. 이것만 써도 키워드에 일단 50% 들어가는 거죠. 50은 다 써. 근데 70%, 80% 접근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설계면 시공에서는 작년에도 또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오면 뭐죠? 못 맞춰. 틀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나와도 우리는 가볍게 씁니다. 뭔지 모르죠. 소방수 쓰면 그냥 화재 안전 기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쓰면 화재 안전 기준만 다 써. 작년에 성능시험 조사표도 마찬가지죠. 성능시험 조사표 안 합니다. 그럼 뭐 쓰죠? 내정 기준 쓴 거거든요. 실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그거 써서 합격했거든요. 근데 내가 100% 기준 알아서 썼다? 아니, 현장에서 봤으니까 치수는 알잖아. 그것만 쓰면 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점검 실무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데 보고 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훈련해야지만 현장, 시험장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돼.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써야 될지를. 그걸 지금 훈련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